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구학교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배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H알도를 볼 건데요. H알도의 이름의 유래를 보면은 헤르츠스프롱과 러셀이 만든 그래프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연구를 했고요. 결과 발표도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둘의 이름을 모두 따서 만들어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연구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별의 온도에 따라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즉 별의 온도에 따라 광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그냥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천체들을 관측해서 온도에 따른 절대 등급, 즉 온도에 따른 광도죠. 절대 등급이 결국 광도죠. 빛의 세기니까 온도에 따른 광도를 찍어본 겁니다. 그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찍어본 겁니다. 그냥 그 데이터를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데이터를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찍어본 것 중 제일 많이 나온 그룹, 여기가 바로 제일 많이 나왔다 해서 주가 된다 해서 주계열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그룹 이쪽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거성이라 부르고요. 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초거성이라 부르고요. 요 네 번째 그룹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요런 그룹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H알도가 만든 것은, 즉 헤르츠스프롱과 러셀이 만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별을 많이 나온 것부터 그룹화시켜서 별의 종류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근데 온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도의 다른 표현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온도의 다른 표현들. 첫째로 온도는 온도에 따라서 별을 분류를 했던 게 무엇이죠? 바로 분광형이었죠. 즉 분광형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을 표면 온도로도 볼 수 있지만 분광형으로 여기서 OBAFGKM으로 쓸 수도 있고요. 분광형 대신 또 뭘 쓸 수 있죠? 바로 색깔을 쓸 수도 있죠. 왜? O형별은 청색, M형별은 적색 계통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색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란색부터 노란색, 적색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바로 색지수가 있습니다. 우리 색지수의 개념은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가 마이너스, 온도가 낮으면 색지수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세로축은 절대 등급 대신에 제가 아까 광도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절대 등급으로 마이너스면 광도로는 플러스인 거죠. 그 다음 절대 등급으로 플러스면 어두운 거니까 광도로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주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주계열성의 특징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주계열성의 특징을 볼 때는 주계열성이 요 라인에 있잖아요. 요 라인에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반 갈라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이 특징들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온도죠. 왼쪽 상단으로 가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죠. 가로축 읽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세로축을 읽으면요,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광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오른쪽 하단으로 가면 광도가 낮아져요. 그죠? 그냥 이거 읽은 것 뿐입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높아지고 광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온도가 높고 광도가 높다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별의 에너지는 질량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얘는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질량이 작다는 거죠. 그 주계열성에서는 이쪽이 질량이 크고 이쪽이 질량이 작은 별이 됩니다. 자, 그럼 질량이 크다는 것은 크기는 어떨까요? 질량이 크려면 크기도 커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크기도 커요. 얘는 크기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별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질량입니다. 별의 일생은 질량에 의해서 바뀌게 돼요. 질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별의 그 진화 과정도 바뀌게 됩니다. 그 별에선 질량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주계열성에서는 질량이 크면 나머지가 다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질량이 크면 모든 것이 다 큽니다. 그죠? 질량이 크니까 나머지 광도, 온도, 크기 다 크죠. 질량이 작으면 다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질량만 보면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질량이 클수록 작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유일하게 작은 거 뭐냐? 바로 수명입니다. 별의 수명은 질량이 크면 작아요. 왜냐? 온도를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온도래네.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하단은 수명이 깁니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주계열성의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는 거성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자, 거성. 여기 있는 거성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일단 위치로 봐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성은. 자, 그 다음 온도는 어떻죠? 온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죠?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색깔은 주로 M형별 쪽에 있으니까 빨강색을 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빨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을 보니까 광도는 어떻죠? 광도는 제법 높습니다. 그죠? 동일한 분광형일 때, 동일한 온도일 때 거성과 이 주계열성을 비교하면 거성이 훨씬 밝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식만을 알아야 된다 했던 거. 바로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하는 광도 공식이에요. 자, 이 광도 공식에서 지금 보면은 적색 거성은 광도가 커요. 그죠? 근데 온도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려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려면 이 R 값이 커져야 되는 거죠. 즉 적색 거성의 크기는 어떻다? 바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거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크기가 크면은 결국 부피가 큰 거예요. 그죠? 부피가 크면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색 거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적색 거성의 특징과 초거성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초거성도 적색 거성과 똑같은 특징인데 이게 다 더 센 것뿐입니다. 온도는 동일하겠고요. 광도랑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밀도는 더 작겠죠. 자, 이번에는 백색 외성 보겠습니다. 자, 백색 외성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위치가 어디냐? 왼쪽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어쩌죠? 온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높은 쪽에 있으니까요. 지금 온도가 높다. 그래서 무슨 색으로 보이냐? 주로 여기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백색 외성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광도를 읽으면 어쩌죠? 광도를 읽으면 굉장히 광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승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광도가 낮아요. 근데 온도는 높아요.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낮다? 그러려면 크기가 어떻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왜소하다라고 해서 외성이라 불려요. 그래서 색깔은 하얗고 크기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럼 크기 작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써요? 밀도는 굉장히 크겠죠. 그죠? 고밀도의 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아침에 단호박 식혜를 마시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의 광도 계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의 광도 계급은 말 그대로 광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처음에 실행한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모건과 키넌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건 키넌 분류법이다 또는 MK 분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모건 키넌 분류법은 뭐냐면 자, 분광형 즉 온도는 동일하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온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얘를 광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온도가 같은데 광도에 따라 나눈다? 자,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 자, 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온도는 같아요. 온도는 같은데 광도에 따라 나눈다? 그럼 결국엔 뭐에 따라 나눈 겁니까? 크기에 따라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도 계급은 이 MK 분류법에 의한 광도 계급은 다시 표현하면 결국에는 크기에 따른 계급 분류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큰 것부터 1 점점점 가서 작은 거로 갈수록 7까지 7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밝은 1형을 초거성이라고요. 1형은 근데 1A와 1B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밝은 거성이고요. 3번이 거성이고요. 4번이 준거성. 이거는 거성에 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이 주계열성. 그 다음에 6번이 준외성. 외성에 준한다. 그 다음 7번이 백외성까지 해서 광도와 크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5번 주계열성입니다. 왜? 제일 우주에 많은 천체가 바로 주계열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양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태양이 주계열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그 계급하고 분광형을 좀 써보면 태양은 G형별입니다. 노란색 별이죠.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태양은 G형별 중에서도 G2형별이고요.
그다음 광도 계급으로는 5번째 5계급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 별의 종류를 다 알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까 배운 주계열성, 그리고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요렇게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광도 계급이란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큐바.